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이 집중력인데, 아까 말했죠. 일단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없는 상태로.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장면을 1분이라도 집중해서 비추면 돼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1분. 1분입니다, 여러분들. 1분. 여러분들 시간이 없나요? 1분은 있잖아요, 그죠? 핑계잖아요, 그죠? 춘카님, 제가 너무 바빠갖고 한 달 동안 마음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예, 핑계잖아요. 하루 1분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에게 필요한 거는 단 1분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아.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사제 타프티 트랜서핑의 이제 후속작을 저번에 이제 얘기할 때 책의 내용을 너무 쉽게 설명을 제가 이제 제 식대로 풀어서 해버리니까 그 이전에 다뤘던 책들과 약간 차별점이 떨어져갖고 책 내용을 오늘은 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좀 접어서 왔거든요. 접어서 책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 거고 타프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해볼게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되게 많이 뭐랄까요, 다운된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되게 높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약간 이렇게 조금 다운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평상시보다 조금 떨어진 느낌? 평균적으로 그런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의 떨어진 주파수를 조금 올리고 여사제 타프티를 들어가 볼게요. 맞죠? 그죠?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점집 차리세요. 소름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주파수를 조금 올리고 가볼게요. 주파수 올리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파수 어떻게 올리죠? 올려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웃어주시면 돼요. 일단 얼굴에다가 미소를 띄워주세요. 미소를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채팅을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채팅을 친다는 게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쵸? 이러고 팔짱 끼고 보거나 그냥 이렇게 막 턱 괴고 이렇게 멀리서 보지 마시고 채팅을 지금 치는 분들도 있는데 안 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들어와서. 그죠? 네. 채팅을 치시고 뭐 감사합니다라든지 안녕하세요라든지 그냥 그렇게 그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거든요. 그런 사소한 작용들이, 사소한 행동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미소를 띄운 상태에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현재에 집중합니다. 현재에 집중을 합니다. 자, 지금 제 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단 1초라도, 단 5초라도, 단 10초라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들의 온 주의를 지금 이 순간에 딱 머무는 거예요. 타프티에서도 나오고 미래 모델링에서도 나오고 닥터도티의 마술각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분이라도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1분 동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도대체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태반이에요. 태반. 지금도 여러분들 하라니까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긴 할 텐데, 그죠? 저를 쳐다보고 있긴 한데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생각이 없으면 돼요. 생각 없이 그저 지금 여기서 저를 바라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렀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함이나 걱정이나 의심이나 그런 이제 뭔가 찝찝한 느낌들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은 뭔가 이렇게 미묘한 찝찝함, 이렇게 뭔가 깨림칙한 느낌,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지 못한 거예요. 한번 온전히 딱 머물러 보세요.
온전히 머문 상태에서 같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 네. 이 찌릿함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건데 느끼신 분들은 조금 탁 머무르신 거고, 찌릿하면서 주파수가 확 바뀌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트랜섹션입니다. 여러분들의 평행 현실이 바뀐 거예요. 다른 현실로. 여기서 말을 하는 이제 필름을 갈아탄 겁니다. 다른 필름으로. 온전히 딱 이 세상에 머문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필름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거예요. 그게 딱 느낌이 딱 오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뭐 조금씩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트랜서핑의 저자, 여사제 타프티의 저자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나리오 속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해요. 시나리오 속. 그래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필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필름에 짜여진 대로, 시나리오가 쓰여진 대로 우리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발버둥을 쳐도 그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현실은 역시 내 마음대로 안 돼. 현실은 잘 풀리지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시나리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45페이지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영화나 컴퓨터 게임의 등장인물들이 자신이 영화 속에 있으며 너희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다. 그러면은 꿈속의 마네킹들이 자신이 누군가의 꿈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볼 때 게임을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든 핸드폰 게임을 하든 게임을 합니다. 그럼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캐릭터 조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캐릭터는 본인이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핸드폰 안에 갇힌 건지 그 컴퓨터 안에 갇힌 거를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게임 캐릭터는. 그렇죠? 우리한테 조종이 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해봤을 때 우리도 이 현실이라는 시나리오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래서 모르는 거다. 너희는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있기 때문에, 핸드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려면 먼저 그걸 자각을 해야 한다. 너희가 시나리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먼저 자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자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곰곰이 빠졌을 때 있잖아요. 깊은 생각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에 빠졌을 때, 뭐 예를 들면 학교를 갈 때나 아니면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깊은 생각이 자주 빠지잖아요. 그죠? 어떤 강의를 들을 때나, 그죠? 강의에 집중을 못하고, 이따가 저녁에 떡볶이 먹을까? 삼겹살 먹을까? 이따가 뭐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어디 가지? 데이트 뭐 하지?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어떤 생각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의 세상에 빠져갖고 여러분 밖에서 돌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내려야 될 정거장을 지나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내부 스크린에 이제 너무 빠져있는 경우예요. 내부 스크린에 주의가 집중된 상태. 그리고 반대로 외부 스크린에 집중이 된 상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외부의 사건에 딱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깜지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 행동에 빠져갖고 그냥 그 행동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행동만 이렇게 막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이게 바로 외부 스크린에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맞춘 상태예요. 이 두 가지 상태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내면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 모두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의 중심에 바로 서야 됩니다. 중심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중심에 서서. 이거를 보통 이제 자기계발서에서는 현존이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보통 책에서는 이 중앙에 서 있는 거, 내가 너무 행동에만 매몰되지도 않고 내가 너무 내 생각에만 매몰되지도 않고 그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딱 서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왜 가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외부 스크린에 집중을 하든 내부 스크린에 집중을 하든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때, 자, 무의식 상태에서 여러분의 효율은 5%에서 10% 사이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중심을 찾고 깨어나야 한다, 현존을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 외부 스크린에 집중을 하든 내부 스크린에 집중을 하든, 그러니까 외부의 현실에 집중을 하든 내 생각에 집중을 하든 둘 다 우리가 자고 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을 벗어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효율이 나오지도 않았던 거다라는 거예요. 타프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따은 머리 끝이잖아요. 그 따은 머리 끝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잠에서 깨어나서 의식의 점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부 스크린도 아니고 내부 스크린도 아닌 그냥 여러분들 중심, 의식의 점, 한마디로 현존 상태에 들어가라. 먼저 일단 깨어나라. 일단 현실을 자각을 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라.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바라보는 지금 온전히 머무는 거, 이 중심에 이 상태에서 따은 머리끝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따은 머리끝이 뭐였냐면은 어디겠지? 따은 머리끝 여기라고 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한 이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따은 머리고요, 따은 머리 끝이고요. 이거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쯤에 있는데 여러분들 느껴보시면은 느낌이 와요. 제가 해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확실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느껴지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저쯤에 뭐가 있구나 하고 느껴보시면 됩니다.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따은 머리끝을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상태, 이 따은 머리끝에 대한 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을 여기다 따은 머리끝에다가 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미래 프레임을 상상을 해라. 이 미래 프레임을 상상하라는 거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미래 현실을 여러분들이 결정 지으라는 건데 심상화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심상화하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따은 머리 끝에 대한 부연 설명 조금만 읽으면은, 따은 머리를 활성화를 시키면 눈이 다른 모드로 전환이 되는 듯한 느낌이 올 것이다. 따은 머리가 활성화될 때 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느껴봐라. 눈이 살짝만 떠지면서 마치 빛을 내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느껴보셨나요? 이 따은 머리 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주 전부터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실한 포밀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해봤을 텐데 아직도 안 해본, 제가 봤을 때는 한 80-90%의 포밀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약간 혹시 찔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직도 안 해보신 분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이따가 뭐 자기 전에 할 거야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바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깨어나고요. 자, 지금 일어나고요. 따은 머리끝, 아까 보셨죠? 따은 머리끝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따은 머리끝을 한번 느껴보고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셨어요? 돼요?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눈이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말하면 쉬울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선글라스 쓰면 갑자기 화면이 갑자기 싹 검해지는 것처럼 이게 아니면은 안경 써보신 분들은 아시려나? 안경 써보시는 분들 이렇게 안경집 가면은 렌즈를 이렇게 바꿔 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렌즈가 바뀌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나? 아니요, 그냥 눈이 좀 감겨요. 아직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혼자서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거는 뭐 어차피 훈련이 좀 필요한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했더니 전등이 눈부시네요. 왜 누워서 했어요? 왜 누워서 보고 있습니까, 제 방송을? 자겠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는데 이 다운 머리끝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미래의 프레임, 우리가 미래의 현실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맨날 말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느낌이라고 했죠. 느낌. 여러분들이 상상을 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만한 느낌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감이 중요하다. 현실감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느낄 만한 현실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현실감을 느끼기 위한 조건은 평범함과 습관이다. 평범함과 습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상태를 자주 느끼고 자주 반복을 해줘야지 우리가 거기서 현실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 그거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을 현실감 있게 느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평범하고 습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습관화가 반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게 현실이 된다. 그 다운 머리 끝은 여러분들 눈을 뜨고 해도 되고 눈을 감고 해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눈을 뜨고도 할 수 있고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세요, 그거? 눈을 감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눈을 뜨고도 할 수 있거든요. 책에도 보시면 나와있지만 눈을 뜨고 하든 눈을 감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오히려 눈을 뜨고 했을 때 잡념이 없어갖고 상상이 오히려 잘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설명 포텐 터지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넘어갈게요. 나쁜 생각을 하면 생생합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게 더 이제 익숙해요. 이제 아직은 훈련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생각을 하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나쁜 생각들, 나쁜 고정관념들, 그런 이제 나쁜 습관들을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사실 마음 공부를 시작해야지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제 시작을 해버리면은 나쁜 것들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더 강력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호포노포노 해갖고 여러분들의 파괴적인 세포기억, 부정적인 세포기억들, 기억에 대한 행동 패턴들을 정화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61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비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아니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단 몇 분간만이라도 집중을 할 수 있나요? 단 1분이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딱 그 정도 뿐입니다. 비추기 알고리즘을 조용히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긴장하는 태도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긴장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왜냐하면은 노력을 하는 순간, 긴장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외부 의도가 아니라 내부 의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중심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활성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따은 머리 끝뿐이어야 합니다. 근육에 힘을 주듯이 긴장을 시키거나 도구처럼 손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노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노력이 아니라 메타력이다. 이제 메타력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메타력이 뭐예요, 슌카님?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메타력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마음의 근육, 마음의 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뚜렷하게 설명으로 나온 건 딱히 없거든요. 그냥 근데 여기 써있는 느낌으로 봤을 때 그냥 마음의 근육, 마음의 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을 창조하는 힘.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이 집중력인데 아까 말했죠. 일단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없는 상태로.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장면을 1분이라도 집중해서 비추면 돼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1분. 1분입니다, 여러분들. 1분. 여러분들 시간이 없나요?
일부는 있잖아요, 그죠? 핑계잖아요, 그죠? 춘카님, 제가 너무 바빠갖고 한 달 동안 마음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예, 핑계잖아요. 하루 1분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에게 필요한 거는 단 1분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안 한 것뿐이야, 그냥, 그죠? 하기 싫어서. 네, 미간에다 봐봐요. 저처럼 이렇게 미간에다 힘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내부의 중심을 쓸 때, 우리의 의지를 쓸 때는 여기를 찡그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부 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근육을 쓸 때는 여기가 찡그러지지 않고 이제 뒤쪽 따은 머리끝을 쓰게 된다는 거죠. 진짜 얄밉게 연기하시네요, 춘카님. 춘카님 얄미워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거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랑 연결을 시키면 뭐냐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그 뭐죠? 우리가 자기 전에 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전에, 그죠? 자기 전에 상상을 하세요. 혹은 자고 나서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깨자마자 상상을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내부 의도를 쓰지 못하게, 긴장이 풀어진 상태로, 편안한 상태로 외부 의도를 작용시킬 수 있게, 따은 머리끝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따은 머리끝이라는 새로운 이제 어떤 뭐랄까 이런 걸 알려준 것 뿐이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말고 목표 프레임을 선택을 해야 한다.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말고 목표 프레임을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 쓰라는 거예요. 결과만. 한마디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새드엔딩으로 끝날지 그것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 끝에 결과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새드엔딩으로 끝날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것만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 사이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관여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월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억만장자인지,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지, 그런 것들만 결정을 하라는 거지,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결정 지으려고 오지랖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면은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연애하는 상상을 해요.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서 더 나가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예쁘게 옷을 입고 내가 소개팅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 그래갖고 이 소개팅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고백을 해줘야겠지? 그래야지 그 사람과 이렇게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쌓아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막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자친구가 생길까? 어떻게 남자친구가 생길까?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개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려면은 그러면 내가 일단 주식에서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바뀌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구나 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에서 망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는 여기서 사업이 잘 돼갖고 2천만 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게 망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더니 거기서 사업이 대박이 났구나. 과정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에 여러분들이 개입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나리오가 꼬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개입할 때,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개입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결과에 집중하려고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정에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괜찮아 보여요. 나 그럼 이 사람 무조건 만나야 돼 라고 그 순간 집착을 해요. 시나리오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시나리오가 흘러가게 수능을 해야 되는데 수능하지 못하고 그 시나리오에 개입을 하려고 해요. 이 남자 무조건 저한테 주세요. 이 여자 무조건 저한테 주세요. 보내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게 개입인 거예요. 사업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할 때 1번 사업, 2번 사업, 3번 사업, 2번 프로젝트, 2번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서 잘 되길 바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A 프로젝트부터 C 프로젝트까지 다 망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순응하세요. 그냥 결과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보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D 프로젝트에 갑자기 대박이 나왔고, 예, 모든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생각하겠죠. 유튜버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10만 명이 되려면은 1년 안에 10만 명이 되려면은 한 달에 적어도 한 10,000명씩은 구독자가 늘어야지 내가 한 1년 뒤에는 10만 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거냐. 보통은. 아니면은 점점 그 증가 추세가 높아져야지 내가 10만 명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시나리오를 예측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생각해라. 10만 명이라는 결과만 생각해라. 그러면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한 명도 안 늘다가 11개월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달, 그러니까 마지막 1년째에서 갑자기 입소문을 타고 한 달 만에 10만 명이 늘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맡기고 순응을 해라.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는지는 여러분이 알 수도 없을 것이고 알 필요도 없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왜냐하면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공포와 우울함에 빠지게 된다면은 목표 현실을 선택하는 능력에 크나큰 심리적 장벽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떤 목표를 생각할 때 약간 크면 클수록, 그 목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억 부자가 되는 걸 상상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해요. 그러면은 거부감 들죠.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200-300 벌고 한 달에 쓰는 돈이 한 150 되니까 한 150만원씩 벌 수 있는데, 모을 수가 있는데 150만원씩 모아서 내가 100억을 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100억을 어떻게 벌지?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랑 내가 갖고 있는 뭐 재주랑 내가 어떻게 해야지 100억을 벌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점점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 내가 10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장벽이 세워지고 당연히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방금 부분에 대해서 여기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봐봐요. 자, 여러분은 사람들이나 사건으로부터 뭔가를 계속해서 원하고 그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강요를 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죠. 딱 이성을 감동을 시켜서 데이트 요청에 승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치들이 하는 구애춤을 생각해내지만 결국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받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성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구애를 해요. 어떻게든 뭐 표현도 하고 말도 하고 뭐 어떻게 호감 표현을 해서 막 이렇게 대쉬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자, 여러분은 의식이라는 것을 부여받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그것을 실현시킬 전략들을 수없이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의식은 깨어나지만 여러분들이 온통 신경 쓰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한 어리석은 상상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상상. 그런데 그 상상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낸 시나리오는 현실과 대치가 되지만 그럼에도 그 시나리오를 고집해서 결국에는 모든 거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만 생각을 하고, 결과를 생각한 다음에, 자,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가간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대로 바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행동만 하면 됩니다. 오직 목표만 생각을 한다면은 시나리오가 알아서 여러분들을 목표로 인도를 해줄 것입니다. 알아서. 목표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과 말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영감을 따르라는 겁니다. 영감을. 일단 목표 설정은 딱 해놔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지로 뭔가를 이렇게 막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영감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영감을.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뭔가 다 계획해놓고 판단해놓고 내가 그러면은 오늘은 이 친구를 만나갖고 커피를 한 잔 먹은 다음에 밥을 먹고 영화를 본 다음에 거기서 분위기가 좋으면은 손도 잡고 데이트해갖고 나중에 애프터도 잡고 그래야지 이렇게 뭔가 계획을 짜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서 만나세요. 만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결과만 생각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그 상상만 딱 해놓은 상태에서 가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하세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에 갈 수가 있다. 하프티 꿀잼입니다. 최고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특정인 포락을 하지 말라고 제가 늘 그랬잖아요. 특정인은 끌어당기지 마세요라고 늘 말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그냥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똑똑히 기억을 해두거라. 현실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을 정할 수는 없다. 사람을 대할 때는 오직 거울의 원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무언가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지금이 영화 거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와 소통을 하거라.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누군가에게 너희와 결혼을 하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추상적인 한 사람이나 이상형과 결혼을 하여 미래의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목표 프레임을 상상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다른 필름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그 사람과 영화를 찍으려고 애쓰지 마라.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형상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영화 속에 있으며 주변에는 온통 시나리오에 끌려다니는 등장인물들 뿐이다. 그 장면을 바꿀 수 있는 필름 속에 있는 장면이다. 또 한편으로는 형상과 그림자가 위치한 공간을 나누는 경계가 없다는 사실로 너희를 속이는 현실의 거짓 거울이기도 하다. 자, 뒷부분이 조금 뭔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의 어떤 특정한 대상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늘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 모두 그 개개인은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종이 당연히 못하죠,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게임 캐릭터를 조종을 해요. 여러분의 캐릭터는 조종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의 캐릭터까지 조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또 그 사람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종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의 이상형이나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그런 이제 조건들을 가진 사람과 꿈에 그리던 집에 사는 거, 그런 식의 상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특정한 현실을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갖고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런 건 가능한데 어떤 특정한 대상, 이름 있는 대상, 나 포춘카랑 결혼할 거야, 나 포춘카랑 연애할 거야, 나 원빈이랑 결혼할 거야, 나 뭐 장동건이랑 연애할 거야, 이런 식의 것들은 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게 됐을 거면은 이미 사생 팬들이 모두 다 연예인과 결혼을 했겠죠, 그죠? 왜냐면은 막 사생 팬들 중에서는 나는 나 원빈과 막 아침에 일어나갖고 막 밥을 차려주고 내 최애가 막 밥을 차려주고 막 이런 상상들 막 하시잖아요, 그죠? 막 어떤 연예인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럼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특정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게 꼭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 여기서 나온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대할 때는 오직 거울의 원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람을 상대할 때, 그러니까 사람한테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거울의 원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게 어떤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관심을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게 어떤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을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받고 싶은 게 존경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존경심을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거를 먼저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 것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한 걸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 것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베푸는 사람일수록 많이 받아요. 막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잃어요. 자꾸 주세요, 더 주세요. 구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걸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더 주려고 하는 사람들,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온통 거울이기 때문에 잘 봐요. 자,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거울 안에 있는 나를 바꾸고 싶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 거울 안에 있는 내가 현실인 거예요. 현실. 이 현실을 바꾸고 싶어요.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자, 거울에 앞에 가서 야, 거울아 좀 바꿔봐. 웃어봐. 이러면서 가서 거울을 이렇게 잡아당겨 봅니다. 웃어줘. 이렇게 해도 거울은 웃지 않습니다. 그죠? 거울 안에 있는 내가 웃어야 돼요. 내가 웃어야 돼요. 그죠? 똑같습니다. 거울한테 가서 돈 좀 줘 이러면은 거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세상도 우리한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나 돈 좀 줘. 춘카야, 나한테 돈 좀 줘.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 돈을 뺏어가는 현실만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뺏어가는 현실.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줘야 한다는 거예요. 받으러 가지 말고. 우리가 현실을 바꾸려고 야, 왜 거울을 안 바뀌어? 나 너무 힘들어. 울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웃으면 돼요. 거울이 안 바뀐다고 해서 거울을 깨 부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줘야 한다는 거죠. 그 행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춘카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 꼭 만나야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람한테 배려를 하고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무언가를 주세요.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도 그걸 받게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기 보니까 하지 말아야겠어요.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을 많이들 이제 갈구를 하잖아요. 그죠? 특정인의 사랑을 많이 갈구를 하는데 사랑을 갈구하실 때 사랑이 도대체 뭔지를 좀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이 뭔지 모르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춘카님이 받고 싶은 건 주라고 했어. 난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을 줘야지 해갖고 영희한테 갑니다. 야, 영희야 난 너 너무 사랑해. 내 마음을 받아줘. 나랑 만나줄래? 나 너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막 이래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막 표현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바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나 너가 너무 좋아. 나 너무 너 만나고 싶어. 네가 없으면 난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얘를 처음 봐요. 너 언제부터 날 좋아했니? 난 네가 날 좋아하는지 몰랐어. 부담스럽다. 네가 이러는 게. 나한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 사람한테 부담을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부담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려받는 거는 부담을 돌려받습니다. 부담이나 괴로움을 돌려받아요. 안 좋은 감정을 돌려받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안 좋은 감정을 줬잖아요. 안 좋은 감정을. 한마디로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게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좋은 감정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인한테 뭔가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돌려받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한마디로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고 그 사람의 스스로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그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걸 해주는 거. 그 사람이 칭찬을 좋아하면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이 관심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럼 관심을 주고,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그걸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아니 근데 목소리 연기할 때 목소리가 원래 그렇게 세트로 따라오는 건가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되게 너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너 진짜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100이면 100 다 여러분한테 관심을 줍니다. 다 호감을 느껴요. 굉장히 큰 호감을 느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만큼 본인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찾게 될 겁니다. 그게 꼭 연애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물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되게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되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하시면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특정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